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IBM에서 IBM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BM ELM을 이용한 에이스파이스 구현 방안 및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어젠다는 보시는 것처럼 IBM ELM에 대한 간략한 소개, 제품의 주요 기능, 그리고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BM ELM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M ELM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출물 및 액티비티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 리퀘어먼트,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툴들에서 만든 정보를 저장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에이스파이스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의 유기적인 추적성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들이고 있고, 특히 다양한 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툴에 있는 정보 간의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충도 많고 좀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 그런 솔루션을 IBM에서는 이제 IBM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IBM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V사이클에 해당되는 각각의 엔지니어링 액티비티로 나오는 산출물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V사이클의 좌측편을 보시면은 이제 요구사항 관리를 하기 위한 doors next, 그리고 시스템 설계 및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랩소디, 그 다음에 랩소디 모델 매니저,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에 나온 테스트 케이스나 테스트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테스트 매니지먼트 솔루션,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산출물도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 뭐 이슈, 리스크, 뭐 리뷰,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워크플로우, 워크 아이템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플랜과 연계해서 트래킹 한다거나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의 일부 기능 중에 하나로서 소스 코드,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내장도 하고 있고, 요즘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Git하고 연계해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랑 이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 뭐 워드나 뭐 PDF, 뭐 엑셀 형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엔지니어링 퍼블리싱 같은 제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추적성 정보를 좀 그래피컬하게 표현해서 임팩트 어널리시스를 한다든가 뭐 변경에 대한 영향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인사이트 이런 제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제품을 크게 이제 뽑으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설계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액티비티나 워크플로우 관리 부분, 테스트 관리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BM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 분석 기관에서
그 제품의 기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마켓에서의 실행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고, 주요 고객사를 보게 되면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엔지니어링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사용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컨티넨탈에서 컨티넨탈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사업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뭐 작은 사업부, 큰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관리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엔지니어링 라이프 사이클을 표준으로 도입을 했고, 주 목적은 커먼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재사용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대규모의 엔지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IBM 엔지니어링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관리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시스템 설계 문서,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 이런 문서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그 다음에 추적성 관리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요구사항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얼스 넥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얼스 넥스트는 요구사항 문서를 관리하는 솔루션이고요. 시스템 요구사항 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문서, 시스템 설계 문서, 소프트웨어 설계 문서 등을 관리할 수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이제 문장별로 히스토리 및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구사항 관리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바이스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구성을 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폴더에는 템플릿, 그 다음에 실제 작성한 문서들이 작성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이제 아티팩트 유형을 통해서 해당되는 문서를 관리하고 레포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문서는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문서 형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제 목록의 형식, 그 다음에 이제 추적성의 형식으로 문서를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어서 작업하시는 환경에 맞게끔 보기 형식을 선택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추적성 형식으로 보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문서의 어떤 내용으로부터 이 내용이 전개되었는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설계 항목은 무엇인지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거꾸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시스템 아키텍처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스펙트 분석 기능이 있어서 서스펙트가 나타난 경우에 앞에 이제 물음표를 표시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빨간 아이콘, 이렇게 체크로 파란, 초록색 아이콘이 있는데, 이런 아이콘들은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최근에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랩소디는 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모델링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UML과 SysML을 통한 아키텍처 디자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델 엘리멘트가 어떻게 상위 펑션에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지 펑셔널 디컴포지션 같은 기능을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화면을 예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에이스파이스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이제 이런 설계하고 요구사항과의 이제 추적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랩소디로 작성한 모델을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랩소디로 설계한 설계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관련된 추적성 정보를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어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스파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요구사항의 추적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에이스파이스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스 코드하고 요구사항의 추적성이거든요. 그래서 ELM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 관리 기능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어떤 소스 코드가 어떤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표현해 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스펙트 링크를 통해서 유효성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관리는 이제 보통 QA 팀이나 테스팅 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테스팅 툴도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결과, 그리고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의 디펙트, 연계, 이런 부분을 주로 관리하는 부분이 테스트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테스트 매니지먼트의 이제 한 예 중에 하나로 화면에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결과를 현재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이제 이렇게 아이콘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 환경이 카 샘플에서 테스트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 인더 룹인지 소프트웨어 인더 룹인지 이렇게 테스트 환경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실행된 테스트 스크립트 정보, 예를 들어서 테스팅 툴이 다르다면은 각각의 이제 툴별로 테스트 스크립트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도 에이스파이스에서 이런 추적성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에 어떠한 요구사항이 연관되어 있는지 하는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테스트 아이디를 통해서 보통 관리를 많이 하고, 각각의 이제 테스트마다 테스트 타입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인지, 소프트웨어 인정 시험 테스트인지 이런 테스트 타입을 지정을 해서 이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어떤 테스트 타입의 테스트 케이스고 어떤 요구사항하고 연계되어 있는지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요구사항이나 설계, 테스트 정보를 각각 저장을 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나서 디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디펙이 발생했는지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정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프로젝트의 대시보드로 리스트 형식으로 또는 이런 그 파이 그래프 형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드릴다운 형태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항목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 테이블을 보통 많이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스템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이렇게 추적 테이블을 통해서 추적 쪽에서 어떻게 뭐 빈 곳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요구사항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대시보드 형태로 프로젝트에서 관리할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요구사항 목록,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과 시스템 아키텍처의 추적성, 시스템 요구사항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추적성, 그 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과 시스템 인정 테스트 케이스의 추적성, 마찬가지로 이제 아키텍처도 아키텍처 설계서, 아키텍처 목록, 랩소디로 작성한 실제 아키텍처 모델,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시스템 아키텍처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케이스,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작업 환경을 보실 수도 있고 추적성 정보도 확인하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이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예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시스템 요구사항이 토탈 몇 개이고 그 중에 이제 밑에 하위 요구사항으로부터 추적성이 걸려 있는 게 몇 개, 걸려 있지 않는 게 몇 개, 이런 식으로 현재 추적성의 스테이터스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걸려 있는 거, 걸려 있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부분은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겠고, 밑에는 하위 부분은 이제 실제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한 아웃풋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주로 산출물 관리하는 부분,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스파이스를 예로 들었는데, 각각의 이제 에이스파이스에는 0, 1, 2, 3, 4, 5, 5 단계로 되어 있고,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때 이제 에이스파이스 레벨 뭐 2를 해달라, 뭐 3를 해달라, 보통 이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산출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산출물이 나왔다 하는 걸 주로 이제 나타내는 단계고요. 레벨 2는 인풋에서 아웃풋이 나왔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나왔다. 그래서 프로세스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출물만 보는 게 아니고 누가 작성을 했고, 뭐 리뷰는 누가 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롤은 정해져 있는지, 뭐 어떤 툴을 썼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3로 가게 되면은 이제 표준화를 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회사에
어떤 표준 프로세스가 있었고, 그거를 이 프로젝트에 맞게끔 테일러링을 했다. 예를 들어서 표준에는 뭐 A, B, C 스텝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A 스텝 밟을 때는 이 항목, 이 스텝은 뭐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 뭐 이런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요구하는 게 레벨 3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컴플라이언스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뭐 에이스파이스랄지, ISO 26262, 서티프, 뭐 사이버 시큐리티, IATF 16949,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직접 저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저작 툴을 가지고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워드나 뭐 엑셀을 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는데, IBM에서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 저작 툴도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세스 컨텐츠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프로세스 에셋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IBM의 컨텐츠,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컨텐츠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관리하게 되고, 오서링 툴을 통해서 오서링을 하고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각의 A 스텝, B 스텝, C 스텝 할 때 어떤 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왔는지 알게 될 것이고, 아마 이제 에이스파이스 심사원이 어떤 스텝을 밟아서 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텝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세스의 스텝을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플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로 프로세스로 작성한 것들을 이제 플랜으로 가져가서 담당자 이제 어사인하고 워크플로우를 타고 거기다가 이제 산출물에 링크를 걸고 해서 실제로 에비던스로 어떤 액티비티를 했고 그 결과 무엇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형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는 이제 뭐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랜딩 페이지 뭐 각각의 도메인별로 뭘 해야 될지, 각각의 도메인에서 특정한 프로세스는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각각의 스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이제 이런 IBM ELM 같은 툴을 통해서 결과를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실제로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플랜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간반뷰나, 그다음에 다양한,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 간트 차트 뷰의 한 형식으로, 작업을 나타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lanned start date, planned end date, actual start date, actual end date, 그 다음에 planned duration, 뭐 actual duration, 그 다음에 status, 뭐 완료율, 그 다음에 담당자는 누구고, 뭐 하는 것들도 이런 표준 프로세스 스텝을 가져와서 직접 이제 플랜으로 사용하고 해당되는 이제 타임 정보를 입력해서 우리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실제로 에이스파이스 나왔을 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스파이스에서는 각각의 V 사이클별로 어떤 산출물이 나와야 되고 어떤 추적성이 필요한지가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근거에 해서 작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추적성 뷰를 테이블 형태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가 나왔고,
시스템 테스트 케이스의 결과가 어떻는지, 그다음에 결과가 성공했으면은 뭐 녹색, 뭐 결과가 실패했으면은 빨간색 이렇게 이제 비주얼하게 따라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특정한 아이템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임팩트 어널리시스 할 때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뷰를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어떤 액티비티를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만들어졌는지 하는 이제 뷰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우리가 어떤 산출물을 만들었다. 이런 걸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펙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디펙트가 있었고 그 디펙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는 어떤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나오고 이 테스트 케이스는 무엇을 검증하려고 했었고 그 테스트 결과는 뭐였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로는 이제 LS 오토모티브에서 에이스파이스는 이제 ISO 26162이 산출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IBM ELM을 도입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뭐 상세 설계는 도어스 넥스트를 통해서 관리했고, 각각의 이제 소프트웨어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하드웨어 인테그레이션, 소프트웨어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테스트는 엔지니어링 테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소스 코드는 이제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래피컬하게, 그 다음에 문서화하기 한 용도로 이제 퍼블리싱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LS 오토에서 작업하는 화면의 일부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항목별로 폴더를 나눠서 해당되는 이제 폴더에 문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제 문서를 워드에서 작성해서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적성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문서를 이제 목록 형태로, 문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목록 형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요구사항 함수들이 있는지 그 함수들은 하위 상세 설계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리스트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 IBM ELM을 통해서 에이스파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설계, 테스트 관리, 작업 및 이슈 관리, 형상 관리, 그 다음에 추적성 관리, 문서 생성 관리 등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대시보드, 뭐 스테이터스 뷰, 간트 뷰, 딜레이 타스크 리스크, 뭐 리소스별 뷰, 뭐 kanban 보드, 그다음에 커스텀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목록 뷰, 그다음에 시스템 아키텍처 문서 뷰, 그다음에 목록 뷰, 그다음에 각 다양한 이제 트레이서빌리티 등을 통해서 아티팩트 및 이제 추적성 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은 이제 이런 그 오토모티브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이제 글로벌 워크그룹을 작성을 했고, 뭐 글로벌 OEM과 티어 1들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파이스 어세서로서 이제 쿠글러막과 함께 UCG 모델 및 템플릿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에이스파이스 요건 외에도 특히 이제 글로벌 해외 OEM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재사용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존의 리퀘어먼트나 디자인이나 테스트나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추적성을 만들었는데 다른 제품을 만들 때 그대로 재사용하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IBM ELM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재사용에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 관리, 글로벌 구성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상 관리, 아키텍처, 뭐 품질 관리,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기준선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점에 어떤 요구사항, 어떤 테스트 케이스, 어떤 아키텍처가 현재의 개발 단계에 사용됐는지를 이제 저희가 스냅샷으로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에이스파이스 심사가 날 때, 이때 우리가 이때 작성했던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라고 기록으로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래티직 리유즈는 이제 글로벌 업체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분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리유즈 컨셉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추적성 정보를 재사용하면서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이런 뭐 프랙티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IBM은 이러한 요구사항으로부터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코드 및 다큐멘트, 그 다음에 테스트 에셋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까지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제 뭐 레포트나 테이블, 그래프 형태 또 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홀리스틱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이제 재즈닷넷 사이트에 프로덕트 정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뭐 정보, 그 다음에 각종 블로그를 통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도 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사이트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IBM 엔지니어링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드렸고 각각의 제품에 대한 기능, 특히 이제 추적성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몇 가지 소개해 드렸고 오늘 이제 발표드린 자료에 보면은 실제 고객들이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화면들을 좀 캡처를 해놨으니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스트래티직 리유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재활용하셔서 실제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뭐 한 번 끝나면 버릴 수도 있겠는데 이제 하나를 만드시고 그걸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스트래티직 리유즈 기능을 좀 활용하시면은 이제 한 번 만들어 놨던 추적성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